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제로. 예.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새로운 우리 35회 공인중개사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 공법을 함께 강의할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만남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합격을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하고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그렇죠? 공법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들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은 이거 어려운 과목이다, 머리 아프다,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과목이고 뭐 사실 공부도 어려운 과목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대부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공법만 잘 되면은 우리가 무슨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공법이 잘 돼도 요번 지나간 34회처럼 중개사가 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거는 몇 회예요? 35회거든요. 35회니까 아마 올해 우리가 공법이 좀 쉬웠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엔 다시 또 조금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중개사가 예전처럼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반대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일단 또 강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든지 공부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방심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저 아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수업 스타일이 막 진중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뭐 노래도 부르고 그쵸? 중간중간 율동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제목이 신바람이잖아요. 신바람. 신바람 공용법. 그쵸? 그러니까 신나고 즐겁게 1년 동안 공부할 거니까요. 많이 호응 좀 해주셔야 돼요. 저 혼자 앞에서 깜찍을 떨고 앉았는데 뭐야 쟤 이러면 쪽팔려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첫 마디는 딴 거보다도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야 되니까 결석하지 말고요. 그렇죠? 제가 뭐 이 강의만 20몇 년을 했지만 결석 자주 하시는 분 치고 붙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발 중간에 좀 한눈 팔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메가랜드에 훌륭한 강사분 저까지 3분 계시는데 누구 수업을 듣든 간에 합격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다 행복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다면 원하는 스타일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오프라인에 제가 오니까 제 거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제가 마지막에 뭐 이따 얘기하지만 뭐 꽈락 탈출이나 무슨 뭐 문제백선이나 여기에서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나왔어요. 완전 똑같이 거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은 상당히 높다. 양에 비해서는요. 그 점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광고를 해야 하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잘 진행할 거니까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요번에 그 35회 공인중개사 그림책 커버예요. 그림책은 제 주교재거든요. 아마 24일 날, 11월 24일 날 기본서가 나오면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 그냥 캐리커처 집어넣었었는데 사진을 집어넣었더니 약간 좀 그래요, 느낌이. 그렇죠? 어쨌든 요즘은 좀 사진 집어넣은 대세되긴 하더라고 보니까. 닮아 보여요? 감사해요. 이게 3년 전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늙었죠. 어쨌든 저도 이제 오자가 들어가는 데가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보기엔 오자 안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45이에요? 그러면요, 강의 기획서 좀 봐볼게요. 오늘 자료가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강의 기획서 봐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들이 첫 시간은 무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냥 얼렁물렁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날 수업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전략적인 측면을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 어른들 가르치는 수업은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렇죠?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나도 그래요. 살아온 인상 있다 보니까 남이 뭐라고 말 안 듣거든. 그렇죠? 근데 딴 건 몰라도 공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강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적인 측면은. 공부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좀 말을 들어주세요. 나머지는 다 배울 테니까 제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내용 등을 정리할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인데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진도가 돌아가는 거 알고 있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평생땅 부분은 지금 뭐냐면 11, 12월 달은 뭡니까? 11, 12월 달은 기초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12, 12월은 알보바리 뭐라고요? 기초이론. 시작. 알보바리란 말은 좀 따라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기초이론. 시작. 입을 열어야 돼요. 또 금방 말 안 듣잖아. 이거 봐요. 뭐라고요? 그래서 기초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12, 12월에 보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기초이론은 8주 과정이 아니라 7주 과정이에요.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이거를 개념 완성이라고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이론이라고 좀 내용 바꿨더라고요. 과정 이름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12, 12월 달에 진행할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11, 12월은 우리가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교시밖에 안 해요. 그래서 1시 반이면 끝날 거예요. 1시간씩 하고 10분 쉬면 1시 반쯤 돼요. 얼추. 그쵸, 여러분? 마무리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될 테니까 등대 잘 보고 쫓아오세요. 그쵸, 여러분? 어디로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발 부탁이 뭐냐면 하다가 예를 들어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공부 내용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물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렇죠?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있잖아요.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야 맨날 모르지만 멀리 있다가 가끔 가다가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모아놓고 같이 특강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놀라세요. 연예인 같다고. 그렇죠? 그리고 막 뭐 드라마보다 온 것 같다고 막 남주인공 막 이렇게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놀래가지고 막. 거봐. 반응이 이상해.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할 텐데요. 제가 첫 시간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결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한 2, 30분 지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힘들잖아. 나이도 먹고 하니까. 자꾸 졸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졸려온데 안 졸라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럼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검은 자가 위로 몰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무서워요. 왜냐면 검은 자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막 졸려 죽겠는데 막 참으니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단체로 그러면 무슨 좀비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좀 졸리면 눈을 살짝 감으세요.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바래요. 그렇죠? 제가 한 30분에 한 번씩 두 팔을 드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스트레칭을 시켜요. 안 그러면은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 잘 뜨고 계시라는 점, 그리고 충혈돼서 피곤하신 분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많이 무섭다, 호러불하다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11월 달 수업할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매번 얘기하듯이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60점. 처음에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요? 60점이요? 뭐 그까짓 거 뭐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했는데 내가 말이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소시적에 반장 안 해본 분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면 안 오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60점 얻으면 합격인데 60점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법이라는 과목 공짜만 나와도 공포스러워요. 너무 많고 힘들고. 근데 요즘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공부 시작합니다라는 분들이 20%도 안 돼요. 대부분 다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자꾸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걸 외운다고 외워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유를 알고 체계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따 설명하지만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이 있고 우리 공법이 있고 2교시 가서 공시세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이란 과목이 어렵지만 공법은 어쨌든 60점을 얻어놓는다면 나머지 과목에서 60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기 때문에 합격은 거의 100%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공법을 60점을 얻도록 애를 쓰자는 얘기고요. 공법을 절대로 80점 얻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제 그림책이 나오면 주교재가 14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걸 처음에 보고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다 보면 이것도 많아요. 근데 기본서 거의 뭐 8, 900페이지의 뭐에 책은 몇 권 해가지고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읽다가 끝나요.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법은 오로지 단거나 해가지고 최단 기간 동안에 어떤 정도 레벨을 차지하도록 애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하시 봐요. 그러면 1차, 2차 모두 꽈락 40점 안 되는 게 없이,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하한을 몇 점으로 50점을 하한을 목표로 해서 최소한의 빈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verybody 해보세요. 빈출되는 거를 정확하게. 시작. 빈출되는 거를 정확하게. 그러면 빈출되지 않은 거 넓게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걸 정확하게. 그리고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거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60점이면 24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24개만 40개에서.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합격이 목적이지 절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공부 목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합격이 아니라 혹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거로 오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개사법의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얻는다고 한다면 공법으로 시험 안 될 일은 절대 없고요. 대부분들 합격자들 보면요. 공법은 50점대 합격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공법은. 중개사는 7, 80점대. 근데 설명한 바와 같이 요번에 지나간 34회는 공법이 되려 쉬워가지고 중개사 60점, 공법 75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 보면. 근데 요번에 안 되신 분들은 공법은 실수해서 60점도 채 안 나오고 중개사의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공시세 우습게 알고 안 하다가 마지막에 점수 놓친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뭐에 중심을 가져라?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여러 가지 절제법이기 때문에 체계와 흐름을 놓치면은요, 뭘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살림할 때도 겨울옷 보관하는 곳이 있고 여름옷 보관하는 곳이 있고 속옷 보관하는 곳이 있잖아요. 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공법은 이따 보지만 6개의 법률을 공부해요. 우리가 몇 개요? 6개. 하나 법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지 왜 하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이빠이 했는데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고 문제를 읽어봤는데 물어보는 취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공부는 많이 하고 돈은 쓰고 시간은 썼는데 남는 건 없는. 왜 그렇다? 체계와 흐름. 숲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강사나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봐요. 처음부터 그래서 체계도를 전격적으로 배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린 체계도예요. 드렸죠, 요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집으로 배송될 겁니다. 그렇죠? 제 수업 신청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법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큰 종이로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그림책에 있는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서 전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요거 특강도 할 거예요. 별도로 싸게 해서. 그래서 진행할 거고 뒷부분은 이제 전제 범위의 용어 관련된 부분만 모아놓은 거죠. 어떤 분 합격수기 보니까 체계도만 마지막에 팠는데 60점 맞았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어디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방에다 펴놓고 여기 보고 있구나, 여기 보고 있구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록색 부분이 뭐다? 체계도고요. 주황색 부분이 용어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사비터로 만든 거예요.
누가 준 거 아니고 돈 좀 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제발 그 라면 먹을 때 받치고 이러지 마세요. 막 가슴 아파요, 내가. 돈 들어간 건데. 알았죠?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셔라 라는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나오죠? 각 번마다의 대목차가 있어요. 큰 라인이죠. 책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 우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서랍에 뭐가 들어갈지 정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담겨있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내용이었지? 어느 법에 있던 거였지라는 거를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전체를 모두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체계와 흐름을 모르면 정답이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40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34회 같은 경우는 한 5문제 정도가 안 배운 부분이 나왔어요. 34회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 33회는 12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회 때인가는 10문제인가 정도 그랬었고요. 그 안 배운 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버리지만 안 배운 것도 체계와 흐름을 알면 어느 정도 정답이 예측이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5개 지문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3개는 제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제껴지는 줄 알아요? 흐름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2개가 남죠? 근데 찍으면 꼭 틀려요. 반드시. 그죠?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 되신 분들은 2개 남았을 때 찍으면 뭔가는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책의 흐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할까, 주로? 책의 흐름을. 11, 12월, 1, 2월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시험을 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11월 달 적어도 내년 1월 달 학원을 와야 됩니다. 그렇죠? 3월에 오면 좀 늦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일산 메가에 여러분들 적어도 11월 또는 1월까지는 와야 한다는 말을 알려주셔야 돼요. 늦게 오면 고생만 하고 붙지도 못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1년 금방 가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40 넘고 50 넘고 60 넘지 않았어요? 몰랐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번마다의 용어 정의 같은 건 필수적으로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자. 시작.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시작.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 위주로 반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아요. 워낙 많아서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그럼 봐봐요. 아까 많이 나오는 부분을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반복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쌤, 그러면요, 무한 반복하는데, 우리 11월 24일 날 기본서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서 800페이지 되어지는 거 반복해서 보면 되겠죠. 계속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정신병동에 입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기본서의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11, 12월 과정도 기본 과정이야. 우리 메가랜드는요. 그리고 1, 2월도 기본 과정인데 사실 11, 12월은 기초이론이라 그래서 쉬운 것만 얘기해주고 흐름과 바탕을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서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책이고 공부하는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에요. 하지만 기본서는 전 이렇게 봐요. 뭐라 부르냐면 사전이라고 봐요. 뭐라고요? 기본서는 딕셔너리예요. 사전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사전 안 사신 분 있어요?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보지만 우리 때는 샀어. 에센스 영안사전. 그거 기억나시지? 이거 벽돌 같은 거. 아주 비구자면 잠이 잘 와요. 푹신한 게. 그렇죠? 그래서 사전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찾아보는 거잖아요. 기본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책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기본서로. 기본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고요. 찾아보는 거지 기본서를 다 외운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거 먼저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공법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반복, 다시 반복하면서 익숙해서도록 하는데 뭘 반복할 거냐? 그 반복의 수단이 제 주교재인 그림책이에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림책이라고 11월 24일 날 나오게 되는데 140페이지 정도 이거를 1년 내내 단권화해서 그림책을 1년 내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흐름과 체계를 보면서 내용도 학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그림책 보다가 모르겠으면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내내 뭘로 그림책으로 뭐가 필요하다? 단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뭐 좀 물어봐요. 우리 시험 보기 얼마 전 10월 달 초순쯤에 되면요. 이론을 총정리하는 수업을 해요. 2주에 걸쳐서 4시간씩 8시간 하거든요. 그 이론 총정리 교재가 바로 그림책이에요. 1년 내내 그걸 보고 마지막 이론 총정리도 그림책으로 합니다. 알아서 단권화가 되어진다. 지금은 여러분 모르지만요. 책 많아지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월 지날수록 책이 한 권씩 늘어요. 자꾸 이렇게. 다 보려 그래요. 그러면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이상해지는 거고. 그래서 단권화한다. 뭘로? 그림책으로. 근데 문제는 그림책으로 단권화하다 보면 얇으니까 자세하게 내용이 써져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익힘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일학습을 내가 드려요. 오늘 제가 첫 시간이지만 이렇게 1회차 11, 12 일일학습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법조문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 오늘 배운 진도 나간 것만큼을 이걸로 제가 관련된 조문을 그대로 적어 넣어서 빵꾸만 메꾸게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매주 나오니까 12, 12, 7주가 되면 7장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7장만 전체를 싹 읽어보면 12, 12 전체 배운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으로 책의 흐름 잡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익힘장 1일학습으로 모아자 이제 그걸 가지고 내용 법조문의 원조문을 확인해 가면서 문장을 익힌다. 그러니까 익힘장 1일학습은 문장을 익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문장을 익혀지면 그림책이 잘 읽어져요. 그렇죠? 안 읽히면 문장이 안 읽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서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기본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장만 뽑아내가지고 드린 거고 작년도에도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11, 12월 작년도에 7주 정도 줬던 자료에서 1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자료 많은 거 아니라 있는 자료 적극 활용. 이게 좋은 방법이다. 말해보세요. 그림책 더하기 익힘장 무한반복. 시작. 그림책 더하기 익힘장 무한반복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본인과의 약속. 마지막으로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소위 말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요. 드라마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을 옵니다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누가 소개해서 어떻게 봤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요즘에 위안을 받고 있어요. 아, 저렇구나. 저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11월이죠. 11월 오늘 17일이에요. 그죠? 11월인데 12월 되고 1월, 2월, 3월, 4월 가면서 내년 시험은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이 시험이거든요. 35회 시험이. 그러면 그날까지 앞으로 거의 1년을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을 오늘과 같이 총명한 눈빛으로 앉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유지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11, 12 지나가죠? 들어봐요. 1, 2월 지나가죠? 3월이 왔어요. 그럼 몇 개월 공부한 거죠? 5개월 한 거예요. 4월 되죠? 그러면 갑자기 현타가 와요.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러면 6개월을 공부하고 첫 모의고사를 봤어. 그럼 몇 점 나올까 예상합니까? 6개월 봤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데 한 60은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요. 25점. 심하신 분은 15점. 막 이래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면서 6개월 살고 애들 반찬도 못 해주고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현타가 옵니다. 그러면서 4월달 가서 벚꽃은
흐드러지게 핍니다. 4월달 가서. 그쵸? 아주 그냥 뭐 벚꽃이 흐드러지는데 나는 또 홍보하러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쵸? 흔들리는 벚꽃잎이 아주 그냥 막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가지고 벚꽃 구역 간다고 진해를 가요. 여기도 많은데 호수공원에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달 버리고 다시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면 이미 늦으리. 그동안 배운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 점수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10월 26일 날 나와요. 그 전까지는 시험 점수에 가까운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15점 나오면 그냥 웃으세요. 다음에 나오겠지. 그죠? 제가 요번에 학교 가신 분 보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저한테 와서 눈물 짜면서 선생님 죽겠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요번 모고 또 45점이에요. 어떡하죠? 68점 나왔어요. 67.5. 붙었어요, 그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는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점수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제발 좀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자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벚꽃 필 때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명명하여 벚꽃 엔딩이라 불러요. 그냥 벚꽃 엔딩. 그렇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나중에 기회 되면 불러드리죠. 어쨌든 벚꽃 엔딩 하지 마세요. 여름 휴가철에 휴가 엔딩 하지 마시고 또 마지막 위험한 구간 어디예요? 추석 때. 추석 엔딩도 있어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추석 엔딩은? 근데 그때 왜 엔딩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꾸 막 어디가 아프고 막 병원을 가야 되고 막 이래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시험 포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그렇죠? 고지공법이 여러분하고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제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마음에 드는 담당쌤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꼭 현답을 드릴 거예요. 만약 우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기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타가 안 온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저하고 1년 동안 만나봐야 되니까 우리가요. 저랑 여러분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자료 같은 건 다음 카페는 저는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 카페에 이상곤 공법이라 치면 나와요. 뭐 다음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안 와도 돼요. 다른 데 내가 올려주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거, 쇼츠 있죠? 짤 같은 거. 제가 수업할 때 잘라서 올리는 것들 또는 동영상 필요한 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찍어가지고. 가끔씩 인사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니까 보시고요. 힐링도 하고. 가끔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렇죠? 신나게.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요즘에 또 인스타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 LSG 이상곤이고 퍼블릭 라우 공법인데요. 그냥 이상곤 공법 치면 나와요. 그렇죠? 인스타 젊으신 분들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나이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네이버 밴드. 그렇죠? 밴드. 그래서 밴드에도 이상곤 공법 치면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뭐라도 가입 좀 하세요. 제가 나중에 1월 달 되면요. 매일매일마다 하루 한 문제 올려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져요. 하루 한 문제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밴드에 대한 부분도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급한 질문 있으면 어디가 됐건 하시면 돼요. 질문 다. 어디가 됐건. 제가 매일매일 4개 다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꾸 모르는 거 있는데 참으면 병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때그때 전철이건 어디건 생각나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봐요. 벌써 30분 됐더니 벌써 무서우신 분들이 출연되고 있어요. 눈에 검은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팔 좀 틀어보세요. 동영상 보는 분도 같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침에 학원 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공부 잘 된다고 밤에 안 자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오면 일찍 와서 자리 잡고 그리고 줄곧 잡니다. 아니 학원이 여관입니까? 그렇죠? 왜 와가지고 잘 잡고 잡니까? 그렇죠?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절대로 우리 잠은 12시 전에 주무세요.
우리가 뭐 애들이라서 키 크시긴 지났지만 뭐라고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총명합니다. 이러면 꼭 그래요. 전 밤에 공부 잘 돼서요. 우리 시험 밤 12시에 안 봅니다. 우리 시험 아침 9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에 맞춰서 머리가 총명하게 유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각종 우리 커뮤니티 통해서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우리 7주간 요번에 스케줄이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뭐 국토계획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래가지고 7주 동안 우리가 요번에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1일 학습 7장, 익힘장 드려요. 이거 내가 나중에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도 끝나고 나면 내년도 1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익힘장을 매주마다 7장을 다 읽어야 돼요. 매주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전체적인 법의 거점이 확보가 되어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맨 앞에를 배웠는데 2달 지나고 다시 맨 앞으로 가요. 근데 또 새로워요. 누구 하지마 맛있대 누구 또 이래요. 그러면 또 8주 지나고 3월에 가면 처음 뵙겠습니다. 또 이래요. 왜 그러냐?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 12, 7주를 듣고 나면 1월달 됐을 때 이 드리는 7장을 매주마다 오후에 수업 듣고 앉아가지고 그날 배운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7장을 전체를 읽어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면 거점이 확보가 되어져요. 그러면 덜 까먹어요. 기둥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학습을 시간 내에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꼭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 12월 달에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갈 본진도 그림책의 앞에 좀 봐볼게요. 그럼 봐요. 그림책 봅시다.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케줄러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스케줄러. 이 책에 가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림책, 프린트. 사진 나와 있는 거. 프린트. 사진 나와 있는 거. 그거 봅니다. 그럼 일단 요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스케줄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를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요, 시험을 볼 때까지 심지어 1순환부터 6순환까지 6번을 봐요. 그러니까 한 순환이 전범위가 돌아가는 부분인데 6번을 돌리는 거야. 1년이니까 12개월.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디 있는 거죠? 11, 12월 과정의 개념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바뀐 거에 의하면 기초 이론이다 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죠. 어쨌든 같은 얘기예요. 기초 이론, 개념을 완성하는 시기가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7주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평생 땅이니까 2시간 땅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2시간 땅에 있다가 야간에 얘기할 거고. 그쵸,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면 기초 이론이면서 개념 완성에 가면서 우리가 주로 뭘 본다? 체계하고 흐름하고 뭐하죠? 용어 이런 거 위주로 봐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11, 12월 달에 쉬운 거 한다고 해서 우습게 알고 진짜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뭔지 알아요? 11월 달은 나오는데 12월 되면서 많이 빠져요. 왜? 연말 모임 있죠. 크리스마스 있죠. 뭐 있죠.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1월 달 개강하잖아요. 1월은 잘 나오다가 2월 달 또 빠져요. 뭐 추석, 설날이니 뭐니 이러면서 빠집니다. 3월 나오다가 4월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수업을 들었는데 홀수단에 수업하는 국토계획법만 공부해요.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요. 왜? 결석을 해서. 굉장히 많아요. 1년을 학원 나왔는데 주택법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왜? 짝수달 마지막에 하니까. 그렇죠? 제발 좀 주의하셔야 돼요. 결석하지 마시고 12,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빼먹지 마시고 체계와 흐름과 용어 위주로 본다. 그리고 말은 뭐 11, 12월도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데 11, 12월은 기본서는 안 볼 거예요. 괜히 너무 하드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체계 흐름 같은 거 정리해서 보시면서 1일 학습으로 기본서에 필요한 조문은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하고 일일학습 있죠? 그거 확인하는 게 11, 12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11, 12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처음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딱 3교시만 하니까 늦지 않아요. 1시 반이면 끝나요. 그리고 1월 달 되면서부터는 이제 2시 좀 넘을 거예요. 4교시 하니까. 그렇죠. 1월 달부터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가 됩니까? 이순환으로 2월 달이 됩니다. 기본 이론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기본서 가지고 내용 정리합니다. 이때 교재는 뭡니까? 그림책, 기본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림책하고 기본서 같이. 그렇죠? 그림책 설명하고요. 기본서로 확인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뭐야? 일일학습은 나가요. 8장이. 그렇죠?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1, 2월 달에 하다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중요한 국토계획법만 정리해주는 특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할지 다른 학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뭐 동영상 보셔도 되고 동영상 보신 분처럼 어쨌든 그건 진행할 거고요. 그러다가 3, 4월 달이 진행되어지면 뭐가 나온다?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요약집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면 3, 4월은 뭐가 된다? 그림책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때 지금 나눠드린 책에도 특강을 합니다. 나눠드린 거. 한 장짜리. 그쵸? 이걸 왜 하냐면요. 이때 먼저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언제 내용을 좀 많이 파악한 다음에 보통 3순환 때 가서 4월 말에 책에도 특강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지나간 올해 용으로 올라와 있는 게 동영상이 좀 있어요. 필요하시면 먼저 들어봐도 돼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지나간 4월에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실 분 들어보시고 또 아닌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매년 4월 달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그리고 4순환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 이제 기출 문제집을 푸는 기출 과정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기출 문제집. 요때 이제 기출 문제집이 나와요. 그럼 기출 문제집 가지고 우리가 그림책하고 기출 문제집하고 보면서 기출 문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정으로 본다면 중급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해 말게요.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중요하게 챙겨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3, 4월 달에 기출 지문에 대한 부분에 별도의 특강이 또 있을 거예요. 문제집 보기 전에 또 3, 4월 달 오후에 이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과정 보는데 요번에 그 34회 문제를 보면요.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온 경우가 50%였어요. 원래 공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정이 많아서. 올해는 정말 신기하게 다른 과목처럼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출은 공법은 이제 50%는 커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릴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말이 기출 문제 꼭 하자.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5, 6월 되면 또 각종 법에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와요. 각종의 법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는 비교 테마 특강 같은 게 또 6월 달에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되게 효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때 비교 특강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여름이 됩니다. 7월, 8월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예상 문제 과정이라고 해서 봐요. 이 예상 문제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출을 응용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출 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놓으세요. 기출 응용. 그러니까 예상 문제 과정이 7, 8월 과정인데 이 기출 응용이 뭐냐면 우리 부동산 3곳이 알죠.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러면 우리 관리사 말고 우리 중개사 말고도 관리사하고 평가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왔던 기출이 우리 시험에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예상 문제 과정에서 응용하여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도 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기출 예상에 대한 부분 응용을 진행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거의 문제 나온 거 보면 한 30%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출에서 50% 커버되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한 80% 커버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거 놓치고 혼자 할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또 대부분들이 이때쯤 되면요. 7, 8월은요. 덥기도 하고 혼자 할게요. 가까운 절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다 와야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갔다 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새하얘져가지고. 절대로 학원은 나와야 되고 동영상은
빠지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때 보게 돼요. 그리고 요때 아주 중요한 제 시그니처 특강이 있습니다. 7월 28일. 꽈락 탈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SNS나 각종 매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곤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강의가 꽈락 탈출 특강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나오면 아시겠지만 대략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34회에 여기서 30문제 나왔어요. 대단하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림책을 1년 동안 봐오신 분들이 이때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을 하시니까 이거라도 부담 갖지 말고 전체를 확실하게 보세요. 라고 수업을 해드립니다. 이게 꽈락 탈출 특강이에요. 40페이지짜리.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년도 7월달 가서 할 거니까 그때 용기 내시라고 드리면 이걸로 다시 또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습되면 다시 또 그림책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나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추천받아서 이것만 보신 분들 60점 넘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 중개사 공부는요.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시험 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바짝 당겨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이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문제집하고 꽈락 탈출집 이 두 가지 내용들 배부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순환 되시면은 이제 뭐 할까요? 9월,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하면서 문제백선 특강하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론 총정리 뭘로 한다고요? 우리 시그니처 교재 그림책 1년 내내 보던 거 이걸 가지고 2주 동안 4시간씩 8시간 정도 해서 전범위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보다가 마지막에 이론 총정리를 그림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백선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시게 되겠죠. 백선집은 따로 출간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4회 정도 진행합니다. 그렇죠? 9월, 10월 달에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이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 정도의 스케줄을 쫙 설명드렸어요. 1, 2, 3, 4, 5, 6선 돌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보시면서 스케줄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표정들은 저거를 다 어느 세월에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는 줄 알아요? 잘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무섭게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눈 뒤로 뜨지 않고 검은 자 똑똑이 안에 보이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들이 다 알아서 합격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말이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론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목차 나오고요. 넘어가시면 부동산 공법 총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것만 얘기하고 싶게요. 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저하고 여러분하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앞으로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뭘 공부한다? 부동산 공법. 그럼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부동산 공법 공부합니다. 그러면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게. 저도 좀 식상해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부동산 공부할 건데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동산이 아닌 거겠지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민법 99조를 본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시작. 토지 및 그 정착물.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이런 건물 얘기하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공법이라는 걸 배운다는 말인데 그럼 부동산 공법의 공법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1교시의 마지막 숙제인 거예요. 공법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봐요. 그러면 법률 관계라는 것의 분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는 사법 관계라는 것과 공법 관계라는 것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법률 관계, 당사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럼 요거 좀 이해해 봅시다. 토지가 있어요. 갑이란 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이란 자 이 토지를 을한테 팔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갑도 일반적인 개인이고 을도 일반적인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과 개인이 뭐 하는 거죠? 이 토지를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청약 승낙하면서 의사표시 합치로 법률행위인 계약일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석진 쌤한테 화요일 날 배웠죠. 그렇죠.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 계약. 그렇죠. 대표적인 민사관계의 법률 행위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이 갑과 을은 평등합니까? 누가 집에 우월적입니까? 평등합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져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법관계래.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법관계를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게 1차 과목의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한마디로 서석진 쌤하고 같이 하는 민법은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너랑 나랑과의 관계야. 너나 나 너나 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좋아. 너나 나나. 봐봐요. 어쨌든. 그래서 사법관계구나. 너랑 나랑 평등한 관계의 규율을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를 파는 자가 물건을 넘겨줘야 되고, 사는 자는 잔금을 줘야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그게 채무불이행이고, 손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법관계죠. 근데 뭐 좀 물어봐요. 이 을은 왜 토지를 샀을까? 뭐라고요? 이 을은 왜 토지를 샀을까? 그건 을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럴 여유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을이 산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거래요. 건물을 짓기 위한 거다. 됐죠? 그럼 토지를 샀는데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지으려고 하는 을은 자기 토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면 되겠지, 이제. 마음대로. 내 깔려서 마음대로. 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고양시 또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강서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런 자에게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을의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져요. 그러면 이 관계를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토지를 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장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나 이런 자한테 가서 나 건물 질 거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관서가 너 건물 짓는 거 이러저러 하니까 허가한다 라고 지어라 라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허가를 내주는 건 그럼 물어봐. 허가 신청자에게 허락받아 내주는 거야? 아니면 고양시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허가 불허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해요. 권력적 단독행위. 민사관계처럼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공법도 계약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법행위는 뭐다?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적법하면 허가, 아니면 불허가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 자가 집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우리 일반 국민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구나. 당사자 관계는 일방이나 쌍방이 공적 주체인데 공적 주체가 일방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우리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이게 바로 공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공법관계는 관공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우리 일반 국민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뭐 하려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뭐야? 공법관계인 거예요. 그럼 뭐야? 2차 과목에서 배우는 부동산 공법 비롯한 2차 과목은 다 공법관계를 배우는 거다. 그럼 뭘 예측할 수 있지? 내가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장이 서울시장이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 규제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중개업을 할 수 있겠지. 의뢰인이 나 다세대 주택 지을 거예요. 토지 좀 구해주세요. 싼 걸로요. 그랬더니 검단산 꼭대기에 사는 가져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토지는 뭐다? 다세대 못 지니까. 이걸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의 사법관계에 대해도 조율이 필요하고 또는 관공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뭘 규제받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도 배우고 공법도 배우는구나. 진짜 우리 동네의 법률가가 중개사예요.
동네 법률과 판관, 포청천, 계작들을 제정하라. 그렇죠? 알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모든 분쟁 등을 1차적으로 조율해 주는 게 중개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의뢰인들도 중개사가 법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해 주면 또 대부분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맞군요. 이러면서. 근데 뭔가 잘못 얘기하지. 알아보는 순간 틀리게 얘기했지. 거긴 조만간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고 나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의하실 건 뭐다? 아, 공법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적인 주체가 우리를 규제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공법 관계. 그럼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뭐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주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나를 규제하는 거. 서울특별시장이, 고양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이해갑니까?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구청장이. 이해가시겠죠? 이따가 또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아, 그럼 우리 1년 동안 권익공법과 함께 내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고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팔 수 있고 없고 그리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저기요, 부동산 공법이 뭘 배우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누가? 우리 고양시장님이, 서울특별시장님이, 그 안에 구청장님이. 알겠습니까? 우리를 규제한다. 이걸 배우는 게 중개사로서 공법 배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중개사 시험 볼 때는 개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동산 개론, 계산 문제 겁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실무 나가면 쓸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붙죠? 그러면 실제 필드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그 천대받던 세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죠? 그 다음이 공법이에요. 돈 되는 과목인 거죠. 공법, 토지, 건물, 전매 이런 거 허용되는지 아는지 아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중개사법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중개사법은 죄만 지지 않으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잘못했거나 죄를 졌으니까 중개사법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중개사법을 시험 붙고 나서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빌라왕, 건축왕 이런 나오면서 아주 뭐 도덕적 해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요, 그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 도덕적 해이를 부려가지고 사기 쳐먹는 분들은 실제 중개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개 보조원들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겁대가를 상실하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중개사가 가진 분들, 그냥 도장 찍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지. 사실은. 실제 중개사가 이게 어렵겠다는 자격증을, 그 돈 몇 푼 벌자고 한 5년 걸려 땄는데 중개사 3년. 어쨌든 이럴 수 없잖아. 자격 취소되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국민들의 어떤 가치관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붙고 나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인식이 나빠지지 않겠죠. 지금은 왠지 모르게 뭐 투기꾼들, 빌라왕, 건축왕 도와주는 사기꾼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기요, 자격증 따고도요, 노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이거 할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뭐 하려고 왔어?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럴 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들 호경기에 경기 좋아도 돈 벌 때 그때 공부 시작하잖아. 그러면 또 뒷덜미야. 그죠? 이렇게 한가할 때 가게 문 열고 있지 말고 접고 하거나 공부하고 따고 나서 본격적으로 호경기 오면 준비하고 있다 받아 먹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기 안 좋을 땐 공부하는 거야. 차라리 괜히 가게 열고 있지 말고. 중개보조원들 이런 말 내가 많이 합니다. 자격증 빌려 쓰는 거 그만하고 이제. 그렇죠? 이때 따야죠. 잘 오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 이때 따야 돼. 이때. 그렇죠? 경기 안 좋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기 가진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동기부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자꾸 동기를 버려. 아우 저번 장사 안 된대. 가게세 못 낸대. 지금은 그렇지. 근데 따고 나면 분명히
우리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의 기회는 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한 달에 몇 억 벌어봐. 몇 억 안 될까? 가능해. 진짜로 가능하다니까. 가능해요. 기운 내시고요.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몇 개 법을 배우는지 공법의 40문항의 책에 쉬었다가 2교시 얘기하죠.